청년의 포부와 패기로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하자. 청년의 시선, MZ세대가 말합니다. 요즘 정치. 2030 청년 정치인 어벤져스 청벤져스 모았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권지웅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무슨 일로 바쁘셨습니까, 김용태 최고위원? 네, 저희 이제 집권 여당 된 지 꽤 시간이 흐르면서 네. 저희 지난주에 대통령과 첫 당 지도부 오찬도 가졌고요. 그때 오찬 있을 때 또 김용태 최고위원 딱 있더라고요. 그때 뭐 먹었어요? 당 지도부 출범 1주년이라고 돼서 네. 대통령께서 미역국하고 갈비찜 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맛있던가요? 맛있었고 저 대통령 시계도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네. 자랑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무슨 일로 바쁘셨습니까, 권지용 의원께서? 저는 어쨌든 비대위원이 끝났기 때문에 네. 조금 상대적으로는 좀 여유로워졌고 네. 저는 방송하고 지방의원 분들 당선된 민주당 분들이랑 좀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네.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랑 할 수 있는 것도 공동 발의할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같이 상의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 있습니다. 의미 있어요. 네,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던 사람들, 이준석 대표 주변에 있던 갈등은 좀 사라졌나요? 석석대전 끝난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또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배현진 의원이 왜 뭐라고 했죠? 글쎄요, 저는 어제 언론에 나왔듯이 사조직이었다라는 기사 제목을 봤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배현진 최고께서 강하게 워딩을 하신 것 같진 않아요. 이제 혁신위가 출범할 때 당대표께서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 최고위에서 이제 민주당이 아마 당내 권력 다툼이 지선 패배 이후에 계속 가중될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저희 국민의힘이 먼저 승리했지만 저희 국민의힘도 혁신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혁신 의제를 띄우자라는 측면에서 많은 최고위원들께서 동의해서 혁신위가 출범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당대표가 공천 혁신을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가지고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께서는 이 혁신위가 공천개혁 어젠다를 다루면 어느 혁신위원들께서 여기 혁신에 참여할 수 있겠냐, 부담스럽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언론에 좀 과하게 포장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제목이 그렇지 그렇게 과격하게 다투거나 그런 건 아니었네요. 예. 네. 근데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하고는 괜찮습니까? 지금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에서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할 때 국민의당 몫으로 이제 추천 인사, 예를 들면 가령 최고위원 두석 가지고 지금 어제 저희 최고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좀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런 의견 또 싸우고 또 토의하고 합의하고 그래야죠. 속보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용화대 말고요.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대통령과 오찬할 때도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대통령실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화대 기와가 없기 때문에 와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해외에서는 대통령 궁을 보통 팰리스라고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용궁이라고 부르기도 또 그렇고 그러다 보면 대통령실, 네. 대통령실이 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름에 있어서는 저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 그 자기 정치 관련해서는 저는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는 평등법을 좀 이 시기에 민주당의 과제로 삼아야 된다는 주장을 좀 했었는데 네. 그때 저한테 많은 분들이 너 자기 정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사실 이제 그 정치는 국민들이 한다. 그런 정치인의 태도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만한 이슈를 던지는 건 저는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자기 정치를 해야지 남의 정치를 합니까? 저도 거기서 권지웅 의원하고 같은 생각인 게 당연히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정치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권력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국회의원을 되려고 생각을 하고 공동체에 대한 봉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다만 저희가 자기 정치가 전제가 되어야 되지만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가 충돌했을 때 이 공동체에 대한 봉사에 대한 가치가 더 우선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네. 국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해놓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공천을 위해서, 자기 앞가림을 위해서 그런 그렇죠.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좀 이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워낙 다양한 시민 집단이 있기 때문에 모두를 대변하기는 어렵고 내가 그래도 좀 주되게 대변하고자 하는 사람을 드러내는 순간 그게 이제 너의 정치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마지막은
이 자기 정치한다는 말이 새로운 문제인식이 태동할 때 그것을 누르는 아주 나쁜 말로 잘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새로운 문제인식을 가져오면 너 자기 정치하려고 하지 이렇게 이제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도 조심해서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끔 그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국민은 어디에 있어, 지금. 지금 선거 때만 국민을 받들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것도 공천권이나 당내 주도권을 위해서 이렇게 좀 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는 거 좀 아쉽습니다. 자, 권지웅 의원님. 네. 최근에 대통령의 행보, 김건희 여사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자,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는 뭐 행보 자체는 시민들의 삶이랑 좀 맞닿아 있는 모습 같아서 뭐 네.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네. 빵을 사러 간다든지 그 모습 자체는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대통령 내외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좀 다르게 생각할 근데- 거예요. 다르게 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제 대통령 내외랑은 좀 다른 느낌을 주니까 그 면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근데 전 두 가지 지점 좀 짚고 싶은데 하나는 원래 이제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두지 않겠다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했었죠. 네. 근데 지금 보면 봉하마을을 간다던가 그리고 그때 뭐 기자단에게 풀단을 뿌려가지고 기자단이 내려갈 만큼 사실 공식적으로 진행했고 최근에 인터뷰를 해서 동물학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만약에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정도로 실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그 공적인 것이 그 기록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뒷받침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도 지금 그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대통령 후보였을 때는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그런 걸 좀 부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딱 워딩하진 않았지만 그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네. 게 하나 있고요. 예. 요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좀 이 활동의 시기인데요.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원자재가 많이 올라서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다고 여겨지고 있고 그로 인해 지금 화물연대는 지금 파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스비와 전기세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또 오를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이건 사실 공식 행보였잖아요. 근데 이런 메시지가 저는 적절한가? 이 이제 이건희 여사 그 김건희 여사도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요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중에 지금 전자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대선 과정에서는 이제 내조에만 집중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국민들께 바뀐 지점을 좀 말씀드리고 설득을 구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부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있는데 뭐 없는 사람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 언론에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영부인이 뭐 가령은 뭐 사회 어떤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뭐 소외된 아동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게 행동하셨으면 좋겠고 본인 그 과정에서 대선 때 이제 말씀하셨던 것과 달라지는 지점을 국민들께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또 체계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 제2부속실도 부활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오늘도 이제 뭐 김건희 여사의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야당이죠. 민주당의 의원들이 지적도 하고 최근에 이런 행보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는 면밀하게 영부인이라는 위치가 공적 지위고 여기에 대해서 제2부속실이 생겨서 좀 실수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국격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국민들께서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우발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들 그리고 뭘 행보를 하더라도 다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비공식 행보 이 부분은 좀 줄여주고 이런 그 돌발 사고도 막아주는 그런 부서는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얘기는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뭐 후자와 관련해서는 저는 뭐 본질적인 아니요 본질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가 뭐 대통령 그날 북한 미식별이 아니라 그
장사포 발견되면서 이제 그날 뭐 영화 볼 타이밍이냐 민주당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요. 본질은 저희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준비된 어떤 체계가 있다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그 과정에서 뭐 대통령께서 주말에 이런 영화를 보실 수도 있는 것이지 저는 그 과정을 이렇게 같은 결에서 비판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 당내 갈등은 좀 잦아들었습니까?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뭐 정치라는 게 늘 권력 투쟁이고 본인의 어떤 갈등을 드러냄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바를 쟁취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런 갈등이 나쁜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네. 이런 게 좀 잘 대화 타협을 통해서 잘 이끌어졌으면 좋겠고 지금도 뭐 계속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지웅 단장 선거 끝나고 좀 혁신은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일단은 비대위를 꾸렸고 네. 전대위를 새로 꾸리기로 해서 비대위 끝나고 또 비대위? 네, 안기백 위원장님을 전준희 위원장으로 일단 두게 되었고 여튼 근데 이제 그 어떤 형식적 절차 외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각기로 이제 평가 토론회가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광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주장을 하셨죠. 이재명 의원 그리고 전해철 전 의원 그리고 이제 홍영표 의원까지 출마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부대를 만들자. 새술은 새 부대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자는 주장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또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뭐 제가 민주당 상황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거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저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룰이 당원이 90%잖아요. 그러니까 뭐 권리당원이와 대의원 투표 다 합산해서 당원들이 투표할 수 있는 게 90이고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10% 정도 9대1 정도 비중인데 저는 이 당원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돼요. 그러니까 물론 당원 민주주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어떤 정당이 국민의 의사와 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수준을 낮춰서 국민 여론조사를 좀 눕혀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좀 팬덤 정치에 의존하게 되고 극렬 지지자들에게 되게 의지하게 되고 그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계속 정치인들이 어쩔 수 없이 내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정치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원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촛불로 그 정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5년간의 평가에 의해서 지금 3번의 선거를 계속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선거에서 졌다고 하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그 정당이 지금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건 국민의 눈높이예요. 근데 국민의 눈높이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 룰을 만든다고 하는 건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제가 비대위원 할 때도 사실 논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전당대회 룰을 결정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논의하지 않았지.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에 비대위원들도 꽤 컨센서스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저는 어쨌건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민주당의 문제를 바꾸어내서 신뢰를 얻지 못했어요. 그럼 전 새로운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그런 문제 제기가 있죠. 새로운 사람들이 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지금은 준비된 장수가 다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준비된 장수로 이제까지 해왔는데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하면 저는 조금 성글지만 새로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그 원래 장경태 의원께서 그 혁신위원장 맡으셨죠. 네. 그래서 과거에 혁신위에서 그 7대3으로 하겠다는 비중, 그러니까 일반 당원 여론조사를 70, 일반 여론조사 30 하겠다는 그 룰을 제기하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안들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이번 비대위의 몫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은 민심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노력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이게 관성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데 그 이제 이번에 비대위원장님 선임되고 그리고 비대위원 꾸려지는 걸 보면서 많은 언론에서 관리형 비대위가 꾸려졌다라고 지적했잖아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변화해야 된다는 절실함이 있긴 하나 그 절실함의 크기가 아직은 크지 못한 것 같아요. 권지웅 의원,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어디 가셨어요? 제가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 뭐 조금 해요? 쉬고 계시지 않을까요? 쉬고 있다. 네. 네. 제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뭐 더 이야기 드릴 부분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청년들이 혁신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정당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네. 항상 선거 때는 뭐 누구 한 사람 두 사람이 사진 찍히는데 그 다음에 또 역할을 안 하는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분은 각 당 혁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김용태 최고위원은 지금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당내 조직을 좀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지도부를 시작하면서 대학생 지부를 설치했는데 대학생 당원 40명이 모임에 이제 대학생 지부를 설치하고 있어서 이제 보수정당 역사상 7개 지부가 작년에 출범했고 지금 5개 지부가 더 충족되어 있는데 네. 대선과 지선 때문에 저희가 창립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부를 창립을 하고 또 지금 30여 명 정도 돼 있어서 40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학들이 또 한 10개 정도 있어서 몇 년 전만 해도 국힘 전신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학생들이 활동하고 그러면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랬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뭐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2020년에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래로 계속 세입자 문제, 1인 가구 문제, 비정형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오고 그것을 다루는 당내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의원분들 중에서 민주당에 45세 이하로 한 400명 정도가 당선되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과 할 수 있는 걸 계속 찾아가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민주당이 네. 다시 좀 지지를 매력적인 네. 정당이 되어야죠. 끌어와야 될 텐데 지금 민주당이 젊은 사람들한테 또 저희 5년 걸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자이언트 스텝이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2022년 한국전력은 한 걸음 천천히 가겠습니다.